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수출된 일본산 원재료가 독가스인 사린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린은 1995년 옴진리교 테러 사건에 이용됐던 맹독성 물질인데 일본 국민들에게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포심을 주는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본 관리의 말을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의도는 뚜렷해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 일본산 원재료가 화학무기인 사린가스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NHK는 이를 안보상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맹독성 신경가스인 사린은 1995년 도쿄 지하철 테러에 사용돼 당시 13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아직도 공포의 대상입니다. 문제가 된 원재료는 순도 99%가 넘는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주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화학무기에 고순도 불화수소를 쓴다는 가정 자체가 악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화학무기 제조에는 이거보다 순도가 낮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송은 또 해당 원재료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부실해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섰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불화수소가 독가스 제조에 이용됐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온라인 매체에 실린 기사죠. 아베 총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안보 문제를 연결짓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일본 내 일부 매체들의 이런 가짜 뉴스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일부 보수 매체와 정치권의 주장도 아베 정부가 황당한 놀이를 펼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일본 일부 매체들의 보도 행태를 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일본 온라인 매체 데일리 신초의 기사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한다며 북한의 해상 불법 거래 선박에 대한 국제 감시망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썼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좌파 문재인 정권이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도 주장합니다. 수출 규제 대상인 에칭가스도 언급합니다.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북한뿐 아니라 핵무장을 돕는 한국도 제재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3일 뒤인 지난 7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방송 토론에서 똑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를 대북 제재 문제와 연관지어 한국은 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아베 정권 쪽에서 그러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아베 정권의 기관지처럼 그런 기사를 내요. 하나의 언론 플레이죠. 또 다른 일본의 극우 월간지 정론 4월호입니다. 통일한국이 일본을 습격한다면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항공기와 함정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사회에 증오를 품고 있고 북한을 환상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일본 언론의 보도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인용하거나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세우는 데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일본의 포털 사이트 야후뉴스의 머릿기사입니다. 후지TV는 한국 정부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이 4년간 156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남 살해에 쓰인 독극물의 원료도 유출됐다며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 놀랐다는 전문가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지난 5월 조선일보가 같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문은 대량 살상무기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썼습니다. 오노데라 일본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최근 후지TV에 나와 이 기사를 인용해 한국의 불법 유출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몰라서 신고를 안 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적발되고 이미 공개된 수치라며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건 일방적인 의혹 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위크 일본파는 한국 언론들이 대책 없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신문 사설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이미 우리 정부가 반박한 내용을 또다시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화수소가 얼마나 수입이 돼서 네, 얼마나 국내에서 사용이 되는지 통계를 내세요. 네. 왜 그래서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고 네, 일본의 정면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정면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일본발 가짜뉴스 문제를 취재한 신진 기자와 좀 더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 한국이 일본을 습격한다면 이건 뭐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가정이긴 하지만 좀 황당하긴 합니다. 이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자주 냅니까? 네, 올해 초부터 꾸준히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이 소개해드린 것은 4월호에 한일 이상사태 특집에 실린 겁니다. 예, 또 다른 기고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핵무장한 남북 통일조선의 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일본의 안전이 뿌리까지 흔들린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5월호는 일본이 위험하다 이런 타이틀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본의 자위대는 한국이 적이 되는 날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예, 계속 그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매체가 일본 내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있다면 좀 심각한 거잖아요. 어떤가요? 네, 일단 이런 매체들의 필자는 이 유명한 정치 평론가나 전직 교수 혹은 SF 작가까지 다양합니다. 예,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이영채 게이센 여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일본 우익 인사들이 직접 출간을 하고 글도 쓰면서 이런 논리를 대량 재생산하고 또 혐오 발언을 만들어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북한 문제나 안전 보장 문제를 끌고 들어오면 대중을 설득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최근엔 국내에서도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일본의 온라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오늘 하루 종일 걸려있던 기사입니다. 예. 이 데일리 신초 기사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반일을 통해서 스스로 목을 조르는 문재인 정권에 한국의 미디어도 잇따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기사에는 한국 매체의 기사들이 여럿 인용이 됩니다. 그중 하나를 보면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한 국내 매체의 기사가 있는데요. 6월 29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G20의 당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8초 악수로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에게 최고의 환대를 했는데 한국만 예외였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예, 이 데일리 신초는 이 논리를 적용을 해서 한국의 반일 정책이 고립을 자초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물론 뭐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언론의 입장에서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혹시 이제 좀 왜곡되는 그런 부분, 왜곡돼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매체들의 주장이 실제로 아베 정권의 논리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이 데일리 신초가 대북 제재를 언급한 뒤에 이 3일 만에 아베 총리가 같은 논리를 주장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매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이 안보 문제를 유독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WTO 규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아베 총리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똑같은 논리를 펼치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あくまでも、今回の措置は安全保障のために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침이었다. 가발을 쓰고 가짜 수염을 붙인 5명의 젊은 남자들이 뾰족하게 갈아둔 우산 꼬챙이로 기묘한 액체가 든 그 비닐봉지를 찌르기 전까지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물론 일본인 모두는 1995년 3월 20일 아침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로 붐비는 도쿄의 지하철 3개 노선 5개 전동차에서
일제히 살인가스가 살포된 순간, 일본 사회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무차별 테러 옴진리교 사건이었습니다.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공중부양과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견디는 수중 쿤바카를 기적의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얼핏 들으면 황당하게 치부될 일이었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전과 초자연적인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합작해낸 사이비 종교의 참극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살인가스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에칭가스 납품을 재촉하는 등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불화수소를 이용해서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죠. 값싼 중국산으로도 제작 가능한 독가스를 값비싼 고순도 불화수소로 만든다는 발상 자체도 황당했지만 한국의 기업이 굳이 그걸 왜 만들려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억지. 그들은 일본인의 밑바닥에 자리 잡은 살인가스 테러의 공포마저 상기시키며 양국 시민의 마음을 갈라놓고자 애쓰는 중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자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억지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다수 일본 시민들의 마음이 바라는 바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일본 시민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본의 대표적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구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그들 위정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온 이른바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황당함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